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어제 그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그 강제 구인 시도 잘 이미 접하셨을 텐데 일단 좀 총론적으로 이거예요. 특검이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냐? 일단 특검이 지금 세 개가 동시에 출발을 했죠. 예.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또 최상병 특검 세 개가 출발을 했는데 이 세 곳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어떤 실적을 누가 많이 남기느냐 경쟁을 하는데 네. 이걸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뭐 이 특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특위에서 일종의 방향을 지금 다 지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냐 하면은 이 특위가 우리가 제보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라고 특검 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민주당의 지휘에 따라서 지금 특검이 활동을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소고드 이야기나 어제 있었던 뭐 10명 이상의 뭐 교도관하고 수사관들이 뭐 의자죄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다. 네. 이것을 하는 그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국민께서 좀 이렇게 좀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슨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뭐 계속 가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 뭐 억지로 끌어내려고 네. 하고 그러면 아주 중죄인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하는 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 아,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내란 체포 특검은 영장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란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했고 기소를 했어요. 네.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죠. 그 중에서 지금 핵심적인 것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네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네네. 그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그 혐의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몇 가지 혐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천 개입 정도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뭐 체포영장까지 뭐 발부를 받아서 또 가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냐.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그 다른 정황 증거들 명태균 씨 그 이야기도 다 있고 김영선 이야기 있고 저 전부 다 그 어제 또 저 김건희 여사도 소환 받았잖아요 그저께.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냥 그 진술 없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현장 조사,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 지금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화문 특검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아예 그것은 본인들이 김건희 특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여주기식 그러니까는 어떤 정권에 보여주기를 위한 네.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냐 그것부터가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목포에서 접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그 불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목포 시내부터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온갖 택시부터 해서 식당부터 해서 그렇겠죠. 종일 대통령 속은 얘기만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그냥 특검도 그렇고 그거 받아 쓰는 언론들도 그렇고 다 의도한 대로 결국에는 민심에 그렇게 그 여론에 쫙 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특검에 전부 다 이제 특검보 공보 담당 특검보가 있어요. 네. 공보 담당 특검보가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논란이 있고 나서 일주일에 2번만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속옷도 그 상황을 이렇게 진실은 이거예요. 제가 여기 파악도 하고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네. 처음에 그 특검이 그 독거실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이 독거실로 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입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조사를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니까는 우리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그 변호사들을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를 한번 해본다고 일단 철수를 했어요. 네. 철수를 하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 접견도 이제 오늘은 어렵겠다 해서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옷을 벗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철수 안 하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2차 이제 시도를 하려고 다시 온 거죠. 그런데 그때는 왔으니까는 그때는 이제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죠. 네. 벗고 있으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황해서 옆에는 담요 가지고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할 때 이 특검에서 제일 처음에 조언을 했다는 거 이거 빼버렸어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마치 국민들이 뭐 식당이든 어디든 일하면서 뭐 방송 그 TV 켜놓고 그러면 이제 계속 속옷으로만 하니까 마치 네. 대통령이 처음부터 속옷만 입고 그렇게 다 아니 브리핑을 그렇게 불응하려고 했어요. 한 것처럼 브리핑을 그렇게 했어요. 브리핑도 그렇게 그 했습니까? 앞에 거를 그 빼버렸어요 처음에. 야,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 네. 브리핑할 때는 그거 빼버리고 네. 자기들이 그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는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을 잘랐네. 입고 앉아 있었어요. 네. 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일단 철수를 하니까 네. 그 철수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보겠다고 철수를 하니까 그럼 갖구나 해가지고 옷을 벗은 거예요. 이제 더우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브리핑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겠죠. 네.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2회로 줄였고 어제 이 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제 10명 이상이 달려들어서 네. 이렇게 뭐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이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안 했어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었는지 거절하고 이제 특검이 네. 좀 브리핑이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게 딱 앞에를 그냥 잘라버린 거잖아요. 앞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법조계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특검이 아니다. 특히 그 특별 검사보의 브리핑 이거 공식 브리핑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메리아스의 팬티만 입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라고만 표현을 해도 충분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부터 해갖고 법조계 그 출입하는 기자들도 너무나 부적절한 이 브리핑에 대해서 당시에 그 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속옷 얘기하니까 속옷이 무슨 속옷이냐 삼각이냐 사각이냐 물어봤고 이게 속옷 색깔이 뭐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어요. 네. 기자들도 참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는 질문도 기자는. 좀 처참했죠. 그런 질문을 네. 하는 기자는 정말 한심한 네.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핵심이 진짜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특검들이 브리핑을 계속하면서 이 특검보 그러니까 네. 특검보들도 지금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자극적으로 이걸 여론을 타느냐 경쟁을 네. 합니다. 이게 그 전에 선례가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그 특검할 때, 네. 최순실 특검할 때 그 이규철이라고 바바리맨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규철 그쵸. 그 특검보, 네. 그 특검보가 계속 확인되지 않은 것을 계속 막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매일 한 건씩 해야 되니까 한 건씩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퍼뜨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여론전에 그걸 그 좌파에서 다 써먹었죠.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도 그때 그런 것을 자기들이 한번 봤으니까는 이 특검보들이 세 명이 경쟁을 하듯이 네. 이렇게 막 퍼뜨리는 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인권수사 얘기하는데 대체 뭐가 인권수사냐. 그러니까 지금 뭐 3특검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하면서 막 과잉수사 이런 거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우려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인권 수사를 밥 먹듯이 막 얘기하는 이 민주당 쪽에서 이 참고인까지 공개 소환하는 것도 인권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런 주장해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고인을 공개 소환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압수수색도 지금 빈번하잖아요. 뭐 참고인 압수수색 한 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그렇죠, 목사. 참고를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와. 그리고 참고인도 전부 다 오면 참고인들을 뭐 포토라인에 세워요. 네. 세우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 때 지금 뭐 사면 받아서 또 난리인데 네. 조국 사태 때. 조국이 그때 이거를 없앤 거예요. 뭐 그 인권 뭐 준칙 해가지고 네. 그 수사 준칙 그러니까는 소환할 때 포트라인도 없애고 했던 법무부에 거예요. 네, 법무부에서 법무부 네. 장관 할 때 네. 그때 1호로 혜택 받은 게 바로 정경심하고 조국 본인이에요. 네. 포트라인을 서지 않은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되니까는 거기에 이제 슬그머니 사라지고 네. 포트라인 다 세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포트라인을 쏘고 다 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심지어 참고인을 수사를 한다면서 참고인 무차별적으로 거의 그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장차관급 전부 다 지금 참고인 아니면 피의자로 전부 다 소환되고 있거든요. 장차관급 전부 다 군 관련자들은 물론이고 군 지휘관들. 그런데 참고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어떤 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이 오히려 우리가 이것도 경쟁을 하고 있죠. 그 세계의 특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불러들이느냐. 네. 이 경쟁을 하니까 무슨 뭐 인권 이런 것은 지금 그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심지어 지금 저 기사 제목대로 저 3특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움직이는 3특검.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를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연말 연초까지 이제 엄청 달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또 특검 활동 또 연장시켜 달라고 연장시켜 줄 거거든요. 그 지원 특위가 마련돼 있어요 민주당에. 네. 그러면 거기서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특검 활동의 연장 여부도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선거 때 가까이까지 어쨌든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일종의 씨를 말리는 작업이죠. 저 보수 우파의 씨를 말려버리면은 네. 그 인적 자원이 그 많이 떨어질 뿐더러 이게 그러니까 내란 종식 프레임이 아직도 계속 써먹고 있는 겁니다. 내란 종식 프레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죠. 그다음에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내란 종식 프레임입니다. 그 내란 종식 프레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끝 마무리를 지방선거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그 행정, 입법, 사법 전부 다 장악했잖아요. 그쵸. 유일하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지방 권력이거든요. 지방 권력을 이번 내년 6월 3일 선거에서 그때 확실하게 하면은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니까 야. 그 지방 선거를 겨냥을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원 TF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쪽에서의 반응은 야 이제 3대 특검도 그렇고 첩첩산중이다 어떡하냐 그리고 이 당이 어떤 리더십으로 해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막연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면은 민주당 쪽은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만나보면 대선 끝나자마자 다 지방선거 얘기만 해요. 그렇죠. 지금도 지방선거 얘기만 그렇죠. 합니다. 네. 뭐 서울시장은 누가 나올 거야, 뭐 부산시장 누가 나올 거야, 뭐 하면서 누가 차출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 현역 의원들 많이 장관에 이재명이 채웠는데 빠지면 그대로 또 다시 자기 쪽 친명 현역들로 또다시 채울 거야부터 해가지고 뭐 별별. 벌써 지방선거를 향한 축제 퍼레이드예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는 네. 거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명계 저 자치단체장들 확실히 쳐내겠다. 총선 통해서는 이미 비명 행사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단체에 가른 김동연 같은 경기도지사 여기는 쳐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거기에 김민석을 뭐 출마를 시킬 거라는 등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극 체제도 또 그러니까는 이 상권 플러스 지방 권력을 장악할 뿐 아니라 지방 권력도 일극 체제로 만들겠다. 그 이재명 쪽에 일극 체제로 만들겠다. 그런 그 시도가 들어 있는 거고 이게 그들에게 향수가 있습니다. 좌파의 그 지방선거 향수가 바로 그 2018년 지방선거죠. 네. 그때 완전 싹쓸이했어요.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이 했고. 네. 제주도 원희룡이 했는데 그때 원희룡은 무소속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 빼놓고 전부 다 싹쓸이한 그게 그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 화해 무드 그때 그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하고 계속 하는데 티켓만 대구 경북만 딱 빼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구 경북을 이제 섬으로 만들고 대구 경북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도 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흔들리지만 결국 그래도 민주당 그걸 안 갈 텐데 어쨌든 대구 경북을 섬으로 만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하는 것부터 보면은 수해 났었을 때도 어쩜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만 딱 핀셋처럼 해서 타겟팅을 하는지 너무 노골적이어서 전 놀라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은 머릿속에 그냥 지방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총선 때 네. 그 호남이 흔들렸잖아요. 네. 호남이 그때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정당 투표에서 더 많이 가져갔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는 호남에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고 조국당이 지난번 대선에서는 후보를 안 냈지만 이제 후보를 내겠죠. 그리고 또 조국이 그때는 뭐 조국이 뭐 사면되기 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를 겨냥을 해서 제일 처음에 타운 미팅을 한 게 강주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군 공항 이전 문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그 한다고 하면서 정부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TF를 만들어줬어요. 그 선물을 막 안겼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나토에 갔어야 될 시점이에요. 야. 나토 안 간 이유가 그때 표면적인 이유가 맞네, 그랬네. 딱 그 날이에요. 나토로 안 간 표면적인 이유가 국내에서 현안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중국 눈치 봐서 못 가서 그때 트럼프도 못 만났는데 국내에 현안이 많다. 그래서 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바로 현안이 그 강주 가는 거였습니다. 야. 강주에서 타운홀 미팅해가지고 저 강주시장 전남지사 그 무주 군수 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민원 다 들어준 거. 야. 그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기 그 부산 갔잖아요. 부산 가서 또 타운 미팅에서 부산의 민원 그 뭐 해수부 이전 같은 거 전부 다 해주겠다. 아니 그때는 관세 협상 그 회의 같은 거 강훈식한테 맡기고 욕 그날입니다. 먹었잖아요. 딱 그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통상 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를 하고 본인은 부산 갔어요. 부산 가서 타운홀 미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 지원책.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 작년 그 4.10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서 그 조국당에게 진 두 곳입니다. 하나는 호남, 하나는 부산.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정치를 한다. 야. 이재명 여전히 그 당 대표로서 정치를 하는 거지. 이건 국정 운영이 아니다. 아니 이재명이 자기 관세 협상 때문에 이까지 흔들렸다 그러던데 무슨 이가 흔들렸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이가 흔들린 게 아니고 요즘 지지율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네. 본인이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주식이 오르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붕 떠 있었고 거기다가 지지율 60% 넘어가고 하니까는 그랬는데 갑자기 주식도 떨어지고 그 지지율도 50%대로 떨어지고 하니까 이가 흔들린 거지. 그게 무슨 그러네요. 간접 협상.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지사도 그렇고 김동연 쳐내려면 이제 확실한 친명계로 차출하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재명은 지금도 나란 일보다는 자기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 진영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네요. 지금 사면도 역시 뭐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충실한 셰퍼스 군견 역할을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참고인이라고 해갖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다 해갖고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특검이 사실상 이게 다 그 뭐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가령 뭐 내란 특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이었죠. 재판 중인데 지금 거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병을 내란 특검에서 확보를 하고 그 재판 그 하고 있는 그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그 재판에 공소 유죄를 하는데 이제 특검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고 그러니까는 굳이 이 특검을 띄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거든요. 굳이 왜 이것을 띄우냐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이 다른 특검들도 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 가령 이런 거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굳이 특검을 안 해도 검찰들이 알아서 다 시킨 대로 합니다. 검찰들은 권력을 쫓아가니까. 죽은 권력을 때리는 거는 뭐 검경이 어련히 잘할까요? 그러면 그거 잘해요. 오히려 더 잘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제 특검을 출범을 시키는 것은 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내란 프레임을 걸어야 되고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경쟁을 시켜야 되니 이 특검들을 동시에 그 대선 직전에 아주 더 세게 강화를 해서 특검 법안을 다 통과를 시키고 그거 본회의에 통과시킨 시점이 언제나 하면은 이재명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다음 날 바로 세계 특검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그 특검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검은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했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춘석을 특검해야지. 그래서 AI 특검이라고
딱 이름도 딱 붙여서 해야 돼요, 그죠? 국정기획위 AI 특검 해가지고 이춘석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특검을 이제 발의는 하기로 했죠. 발의를 네. 했죠. 국민의힘이 네. 발의를 했는데 이게 뭐 발의를 해도 그 민주당이 반대하면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럼 반대를 하면은 정말 그때는 거리에 나가야 돼요. 장애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송원석 단식해야 됩니다. 그건 송원석 단식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죠. 그거는 삭발하는 사람도 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최근에 그 국민의힘 네. 행태를 보면은 내부 문제도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그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 때 다 거부권 행사해서 막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부권을 왜 행사했느냐? 이게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들이고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 거부권 행사 막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 야당이라서 그것을 원내에서 막지 못하면은 장애 투쟁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중계 방송 하듯이 하고 있어요. 저걸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양곡법을 하면은 그 농민들이 이 쌀을 가행 생산을 하면은 이게 쌀값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부담으로 간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유. 근데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면은 그렇죠. 이거 뭔가 그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고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장애투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아예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아니 민주당이 뭐 김건희 특검부터 해서 저 특검 가지고 이재명이 대선 불복하고 당권 잡자마자 그냥 주구장창 계속 특검 뭐 특검을 거부하면 뭐 공범이다 뭐 특검을 반대하면은 뭐 공범을 자백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켓 들고 몇 날 며칠을 네. 거리로 나왔습니까? 특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춘석 특검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기획이 다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원래 하는 것이 네. 이 저기 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때인데 그렇죠. 특히 이런 어떤 뭐 정치 관련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당을 향한 그 수사를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는 검찰이 항상 눈치를 보니까는 네. 그래서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렇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죽은 권력이 아니고 지금 죽은 권력 하잖아요. 세계 특검은.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을 하는 게 특검인데. 그렇죠. 그게 특검이죠. 그럼 이춘석은 지금 그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럼 이춘석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누구죠? 안철수, 조경태, 그다음에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 다 나란히 앉아갖고 이춘석 특검 하라면서 삭발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뭐 찬반이 다르더라도 이춘석 특검으로 해갖고 이 정권 투쟁하는 거는 해야 된다. 해서 이 사람들 나란히 앉아서 삭발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 진영을 향해서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어떤 이 상상력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죠, 그죠? 그거 상당히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뭐 친한계 반한계 무슨 뭐 친한길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데 네. 그거 전부 다 정말 앉아서 그 삭발식이라도 하고 그 결기를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에게 보이는 모습이 좀 정신을 차렸구나. 그쵸. 이 모습도 보이고 네. 실질적으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모습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게 하나의 그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외부에 큰 적이 있으면은 외부에 큰 적이 있으면 원래 내부에서 단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단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또. 지금 아이템이 이제 들어왔죠. 네, 그렇죠. 아이템이 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주 그 효율적이라고.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겠네요. 제대로 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서로 죽이지도 못하면서 그냥 서로를 향해서 입씨름만 하니까 그 지지층들도 서로 편갈라 갖고 싸우는 좋지 않은 이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문화가 만들어져 갖고 제가 좀 걱정이 많은데 이런 아이템이야말로 나란히 그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같이 이렇게 삭발식 해야 된다. 이 이춘석 이거 AI 특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 정도의 이 결기를 가지고 좀 단결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단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저 3대 특검이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페넷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조계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시도,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 비판의 이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법조계에서 대단히 주목되는 게 바로 지금 이 기사입니다. 바로 뭐냐면 참여연대 여러분 잘 아시죠?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까지 지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쭉 읽고 와 그래도 이런 분은 민주당 진영에 있더라도 이런 분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이거는 참 대단한 이 소신을 보인 거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글을 올린 거거든요. 자기가 2012년 5월, 6월에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MBC 사장에게 맞서서 MBC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심지어 자기가 태그까지 거네요. 자기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니까 정영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김기영 부장판사에 의해서 재차 기각될 때 썼던 글이다.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수갑의 기원이다 해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대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권리다. 구금의 유일한 목적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즉 재판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법에도 나와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의 사유인 것이다.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구금 상태이고 수사 거부를 천명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재 금지 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고문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학 교수가 전문가가 윤석열에 대한 강제 체포는 이거는 고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의자에게 강제로 이런 집행을 할 수는 없다. 나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C 노조를 위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라고 한 거예요. 참 이런 주장을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원래 이게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신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원래 건데.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건데 이게 그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좌파 진영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못 내니까는 아주 소신 있게 이렇게 비치는 건데 어쨌든 그나마 용기가 네, 있는 네. 거죠. 용기가 있는 거 맞죠. 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까지 지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딱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거 읽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자기 부재 금지 원칙. 그러니까 네. 이건 진술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진술을 억지로 하려고 끌고 가고 막 하는 것좀 고문이라는 이야기죠. 네네. 고문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 고문이기도 하고 불법 행위예요. 저 다른 그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왜냐하면은 이 교도관들이 거기서 그 수용자에게 네.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서울구치소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쳐들어갔을 때 그때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설명을 했어요. 규정에 있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수용자가 어떤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난동을 부려서 교도관들의 안전이 좀 위협을 당할 때 위험에 빠지려고 할 때 그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그런 규정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전직 대통령이라서가 아니고 일반 수용자도 마찬가지다. 일반 수용자도 하루에도 몇 건씩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용자 중에서 검찰에서 부르는데 나 몸 아파서 못 가요. 이래 버리면은 그것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고 그 내용을 그냥 그 검찰 쪽에 통보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교도관들이 하는 거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자 어제 뭐 열 몇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사관 특검 수사관하고 교도관이라고 했는데 교도관에 대해서 변호인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그 중에 기동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동대가 뭐냐 하면은 CRPT라고 해서 기동 순찰대입니다. 그 구치소 안에 기동 순찰대가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은 특공대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기동대. 그러니까는 무술 유단자들.
이 무술 유단자들 해서 야. 이 사람들은 교도관들 중에서도 그 어떤 이 수영자가 난동을 벌이고 할 때 네.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처럼 있다가 가서 제압을 하는 그 부서예요. 그 CRPT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네,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야. CRPT 그러니까는 그 어떤 뭐 소동을 벌이고 그 수영자들이 난동을 하면은 그걸 제압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교도관 일반 교도관들하고 복장도 달라요. 까만 옷을 입고 네. 까만 모자를 쓰고 해서 별명을 그 까마귀라고 부른답니다. 까마귀. 그 교도 네. 수영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인 거죠. 어. 그 사람들을 네. 무술 유단자들 이 사람들을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불법인데다가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은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이걸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정치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박경신 교수가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 비판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 말미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여러분께 마저 좀 읽어드릴게요. 검찰이 저런 불문율에 기대서 자신들의 서초동 사무실에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 출석시켜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 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특검도 이 특검이 뭡니까? 민주당발 3대 특검이죠.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개혁 하겠다며. 근데 지금 3대 특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다고 박수를 쳐? 이건 지금 제 사족인데 다시 좀 마저 읽어볼게요.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잡혔습니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합니다.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고문일 뿐입니다. 검수완박이 돼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자기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영 불문하고 그죠? 그렇죠. 그 전에 그 조국하고 이재명 그 네. 대표 시절에 네. 소환됐을 때 이재명 대표도 그때 그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행사이고 그 검찰에 불려가서 뭐 그 자기 의견서라고 A4 용지에 뭐 한두 장 턱 던져놓고 네. 그게 가름한다, 그게 가름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검찰에 불려가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리고 조국도 그때 재판에서까지 본인이 무슨 뭐 법학자라고 무슨 네. 법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뭐 진술을 안 하겠다 그 말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게 그 보장이 돼야 되고 본인들이 꼭 한번 진술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서면 진술 조사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검찰의 아무런 초안 통보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도 4차례, 5차례 응하지 않았어요.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네. 얼마 전 일입니다. 4-5차례 응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 조사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 전에 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공수처가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고 한남동에 가서 그 대처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서면 조사나 아니면 그 방문 조사 여기에는 응할 수가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묵살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공수처도 아예 묵살을 하고 무조건 신병을 확보하겠다. 근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자기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수사를 해서 꼭 진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고 끌어내기가 목적이다. 그거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인권수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검찰개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대체
그럴 주제들이나 되느냐, 어쩜 저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페이스북 그 글에 입장문에 이제 불만을 한 분이 단 거예요, 댓글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시 댓글을 박경신 교수가 단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수감된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그 가운데입니다. 이미 수감된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그렇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집행 거부하는 사람은 이번이 처음일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수감자에게 체포영장 발부하는 관행이, 그러니까 수감자에게 체포영장을 또 발부하는 이런 관행이 재검토되면 좋겠다. 그런 관행의 뿌리인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가둘 수 있다라는 믿음에도 균열이 생기면 좋겠다. 그 믿음이 우리가 해체하려고 했던 검찰 권력의 바탕이었거든요. 저런 사람은 제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근데 왜 다들 입 다물고 있냐 이거죠. 검찰개혁, 인권수사 얘기했던 민주당의 안팎에 기생하고 있는, 득실거리고 있는 뭐 법조인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검찰의 폐단이 많다고 해서 네.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본인들에게 유리한 도구로, 수단으로 쓸 때는 그것이 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뭐 내로남불인 것이고, 저거를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네. 최순실 씨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최순실 씨도 강제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해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네. 그때 뭐 청소부 아주머니가 뭐 연병하네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여론전을 펼친 거예요. 그쵸, 그걸 또 여론전을 펼친 맞아. 건데, 네. 그때 최순실 씨는 지금처럼 뭐 어자체 번쩍 들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때도 교도관들이 가서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 체포영장이 그 발부가 됐고 지금 그 특검에서 나와 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나와서 간 거지. 어자체 벌떡 들어서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마치 그쵸. 그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강제로 데리고 온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도 언론 플레이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